안녕하십니까. 해운 컨설팅 연구소 소장입니다. 주액을 현대적으로 풀이해보고 현대적으로 응용해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51번째 개가 되겠는데요. 51번째 개는 보니까 중매 진개네요. 여기도 나왔다시피 요거는 사진례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진례.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이 형상을 보니까 땅이잖아요. 그렇죠? 땅에서 여기 땅인데 요 음이 양위로 바뀌었다. 그러니까 땅 속에 뭔가 움직인다. 우리가 땅 속에 뭔가 움직이는 게 지진의 형상이잖아요. 그렇죠? 하늘에는 번개를 하기도 하고 땅에서는 이제 지진을 하기도 하는데 여기 보니까 위에도 번개고 밑에도 번개고 위에는 번개고 밑에는 지진이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두 개가 겹쳤다 해가지고 중리로 표현하고, 그리고 이건 이제 사진대라 해가지고 내로로 표현했고, 요거는 진개다. 형상이 어떤가요? 형상이 보니까 하늘에는 번개가 치고 땅에는 지진이 이런 행이 나네요. 그렇죠? 이와 같이 뭔가 모르게 이 땅에서 지진이 난다는 뜻은 요거는 이제 우리가 이 가족을 구성을 봤을 때 장남이거든. 장남이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전개를 봤잖아요. 소설. 이제 소설 받을 사람은 누구겠어요? 통상 소설 받는다는 것은 그 집안에 가풍을 이어받고 제사를 이어받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장자가 받는다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51번째 개는 그런 뜻에서 이 중매 진개를 받았다 얘기를 하네요. 근데 이제 요걸 제가 좀 이 교사 부분을 주위에 문항이 선 교사를 미리 제가 한번 써봤는데요. 그런 뜻에서 이제 중매 진개를 교사를 좀 설명해 드리면 좀 이해가 갈 것 같아. 지는 행통하다라고 하네요. 지는 행통할까. 이때 지는 행통하다는 보다는 뭔가 모르게 저는 이제 요거를 어떤 뜻으로 봤냐면 지난번에 이제 조직의 성과를 이제 내었으면 뭔가 모르게 여러 가지 또 성과만 낸다 해서 항상 좋은 일은 일어날 수는 없잖아요. 항상 뭐 어려움이 또 뭔가 모르게 배분 문제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악의 다툼은 행상이 있을 수도 있으니 그래서 저거는 이제 사회 과거의 옛날 사람들은 지진을 보고 우리는 어떻게 행동을 했는지 그에 대해서 또 그 조직에 따지면 성과를 낸 거에 대해 악의 다툼을 보고 우리는 어떻게 할 건가 바로 그런 차원에서 포커스를 맞춰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형이라 말은 아까 말한 대로 원형 이정이라고 봤었을 때 뭔가 이렇게 시작 단계에서 시작된 어느 정도 막 무르익었을 때 조직의 갈등도 많이 무르익었을 때 일어날 수 있잖아요. 바로 그런 행동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번개가 왔네요. 그러다 보니까 허헉거리네. 허헉됐다. 놀랄 허. 그리고 이제 소원 웃음이 왔고 이제 번개가 지나가면 되면 이제 뭐 소리가 아이고 이제 다행이다 그런 하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액액 웃음을 짓는다. 액액 액액거린다. 참 좀 이상하네요. 그렇죠? 그리고 있다. 진경백리 번개 때문에 놀랐는데 백리를 이제 놀래게 하는 그런 행복이다라고 되네요. 그래 번개가 와서 백리를 이와 같이 놀래게 하더라도 불상 비창 이 비는 수조 비자거든요. 제사 지낼 때 비고 창은 어떤 거냐면 우리가 율금으로 만든 술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향기가 아주 율금으로 담은 술인데 그러니까 향기가 아주 향그럽다네요. 그래같이 수조와 그런 술을
잃어버리지 않았다. 잃어버리지 마라. 왜 그럴까요? 아무리 이 조상들은 과거 이제 뭐 고대 시대 때 보면 그렇게 했겠죠. 번개가 쳐도 내가 조상들한테 제사를 지내야 되는 그런 입장이니까 그와 같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뭔가 모르게 행위를 했지 않겠느냐. 행위를 했다. 그런 데 있어서 비참 조상한테 지낼 뭔가 모르게 그거는 아무것도 다른 거는 다 잊어버리라도 그것만은 잘 간직하고 있어라. 또는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비창을 챙겼으니 아무리 천지신명한테 이래같이 번개치고 지진이 나고 하더라도 바로 조상한테 제사를 지냈다 하면 불상 잃지 아니한다. 두려움이 없다. 죽지 아니한다. 바로 그런 뜻이 하네요. 요즘 같은 사람들은 뭐 번개치면 좀 이따가 없어진다고 생각했는데 옛날 사람들은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뭐 또 무서워 했으니까. 그래서 옛날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했대. 번개치는 행상을 보고 버떡 일어나가지고 내가 과연 무엇을 잘못했을까? 그런 말을 하잖아요. 뭐 조상들은 천벌을 받을 사람이라 하잖아요. 하늘에서 벌을 내린다. 그래서 내가 과연 죄를 지었으면 하늘에서 참 내한테 벌을 내기 위해서 이렇게 번개치는구나 라고 놀랬잖아요. 그럼 그러면 이제 제사상을 차려놓고 아이고 조상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비는 행상이죠. 그렇게 하면 이제 자연에서 노여물 불상 뭐 봐줬다 뭐 그런 행동인데, 우선 이 계사 부분은 이제 이런 식으로 좀 설명해 드리고 나중에 효사 부분 살펴보고 전반적으로 또 살펴봐 드리도록 하고, 또 이러한 정례가 났다. 요 4번이거든요. 요 44를 뽑았을 때 어떤 주역 정례가 나오는지 또 끝마무리에 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1번째 중례 징계 효사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사를 보니까 여기에 초구인데 여기 양이 많네요. 그래서 초구입니다. 진례, 혁혁, 후, 소원, 액액 길이라고 하네요. 좀 발음이 이상하죠, 그죠? 혁혁, 액액. 근데 요거는 우리가 아까 계사 부분에 살펴봤잖아요. 계사는 주에 문왕이 있었고, 문왕의 아들 주공이 이제 효사를 봤는데, 어찌됐든 문왕이나 주공은 똑같이 그런 뜻으로 이 효를 보고 설명했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여기 땅 속에 여기 땅이잖아요, 그렇죠? 땅 속에 이렇게 양이 솟아나니까 여기 이제 바로 지진이고 이 내우 즉 번개인데, 이와 같이 이렇게 처음이니까 대기 밑에서 크게 소리가 들리겠죠, 그렇죠? 그게 바로 혁혁입니다. 번개가 오니까 혁혁 놀라고 그런데 지나가면 어떻게 됐어요? 후에 웃음소리가 있다. 그리고 액은 깔깔거린다. 그러니까 길하다. 그거는 자연 현상을 보고 그렇게 설명한 것 같아. 처음에는 놀랬다가 또 웃음소리가 나중에 또 뭐 별거 아니네 하고 웃잖아요. 바로 그런 형상을 설명합니다. 요거는 현대적 의미는 나중에 한꺼번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 번개가 왔는데 위태를 번개가 왔는데 위태롭다. 그렇지만 억상구라. 이 억상패라고 보네요. 그죠? 패는 조개 패인데 억은 많다. 그걸 또 헤아린다라고 헤아릴 억자로 또 많이 풀이하고 있습니다. 이제 번개가 와지니까 위태롭겠죠, 그죠? 바로 이웃에 번개가 왔으니까 위태롭다. 그런데 패는 이때는 재물을 의미하니까 재물을 잃을까봐 그래서 생각이 났어. 그런 재물은 억조 창생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또 여기서 많은 재물은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많은 재물이 잃어버릴 정도로 번개가 오니까 어떻게 도망가야 되겠죠. 제5구렁이라 9개의 구렁 쪽으로
건너 올라갔네요. 그래도 물축 쫓지 말아라. 7일 만에 다시 회복한다라고 하네요. 이제 이 7이라는 숫자가 참 중요하죠. 그죠? 어떤 것은 우리가 일요일도 부터 시작하는 데가 7인데 7일 지나면 다시 우리가 그 주가 시작되잖아요. 그렇죠? 7일 지나면 다시 일, 월, 화, 수, 목, 금, 토 다시 7일 지나면 다시 일, 목, 금, 토가 되니까 7이라는 숫자가 참 묘한 것 같습니다. 7일 지나면 다시 찾을 수 있다. 진, 소소 번개가 치는데 까무를 칠자 쏘자거든요. 까무를 치자. 까무를 치고 까무를 쳤네요. 그런데 번개가 지나갔다. 그러니까 무생이다. 재앙생자거든. 재앙이 없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고 번개가 치지니까 뭔가 모르게 행동을 하라는 뜻이네요. 그렇죠? 가만히 있지 말고 뭔가 모르게 해라. 뭐를 행동했을까요? 옛날 성인들은 반성을 했대요.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반성을 했다. 그러네요. 부사, 진순이 진에게 빠졌네요. 왜 이렇게 해석이 되니까 첫 번째는 놀라고 놀랬다는데 그는 이 땅 밑에서 제일 먼저 쳤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 어느 정도 중간쯤이니까 이거 다 번개를 의미니까 중간쯤이니까 별로 크게 효과가 없는가 봅니다. 부호, 부호를 보니까 진, 왕래, 진이 이제 번개가 오고 가고 그렇게 위태롭다. 그 번개가 오고 가고 하면 여기 이제 구호 입장에서 보면 멀리서도 오고 또 가까이서도 오고 하니까 위태롭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엉망창생, 그렇게 많은 것을 이제 잃어볼 수도 있겠죠, 그렇죠? 무상. 그러나 많은 것을 헤아rek한데 또 많은 것을 잃어볼 수 있는데 그러나 유사 일이 있으면 부상이다. 잃어볼 수가 없다. 일이 있다면 요거는 이제 왕자리니까 또 종을 얻었고 많은 일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왕은 많은 일을 해야 되니까 왕 하니까 자기는 일 있는 사람 자기가 다치지 않는다. 바로 그런 뜻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다음 진 삭삭됐다. 시 확확 이때 이제 삭삭이라는 의미는 또 까무러칠 삭자거든. 까무러치고 또 까무러쳤네요. 그런 것을 또 씹었다. 확 두리번 했네요. 그러니까 이 번개가 치고 등등하니까 놀래서 까무러치 까무러쳤까 하고도 또 주위에 또 뭔가 둘러보는 거예요. 그래 정가면 흉하다. 왜 흉하니까 진이 자기한테는 그 기궁 자기한테 오지 않냐고 이웃에 왔네요. 이웃에 자기한테 안 오는 거예요. 이웃에 여기 보면 요거잖아요, 그렇죠? 요걸 보니까 여기 바로 이웃에 구호 쪽에 왔나 봅니다. 구호 쪽에 여기 유고 쪽에 오다 보니까 요 상륙 입장에서는 바로 이것이 여기 왔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허물이 없다라고. 그러니까 번개가 딱 이 입장에서 이제 뭐 멀리 쪽에 온 거잖아요. 그렇죠? 번개 치니까 이웃에 여기 왔는데 자기한테는 안 왔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허물이 없겠죠. 그렇죠? 그런데 홍구유언이라 혼인할 혼인할 구 혼인을 구하는 말이 있다. 근데 이거는 참 여러 가지 좀 해석을 가능한 것 같아요. 이런 첫 번째 해석은 이런 해석이 또 가능한데, 그러니까 요거 상륙 입장에서는 이웃을 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요 상륙 입장은 자기한테 안 하고 이웃에 왔으니까 요 이웃의 말을 들으라, 들으라. 그 유언, 홍구라 말은 바로 요가 서로 같은 이 이웃에 있느니까 그 이웃에 있는 말을 잘 듣고 뭔가 모르게 뭐 행동을 하라. 그러면 그게 크게 허물이 없다라고 무고 허물이 없다라고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허물이 없는데 이제 이웃 자기한테는 허물이 번개가 안 치니까 허물이 없는데
근데 이제 다 끝나고 나고 혼인을 한다는 말을 하니까 유언 말들이 많다. 그러니까 네, 뭐 무슨 이웃은 무슨 번개치가 나 잡아치고 뭐 그런 거 하는 경우 있는데 지는 뭐 혼인한다고 그걸 하니까 무슨 구설수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렇게 형성되어집니다. 이것을 현대적으로 한번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서 부분 잘 살펴봤네요. 그렇죠. 옛날 사람들은 번개치면 뭔가 모르게 자기가 반성을 쌓고 반성을 하기도 하고 항상 또 뭐 놀래기도 하고 뭔가 모르게 신의 벌이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걸 어떤 조직에 또 내 옆에 요즘 또 뭐 번개는 모르는데 지진 나고 하잖아요, 그렇죠? 지진 나고 했을 때 행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될 건가, 뭔가 모르게 민첩하게 행동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민첩하게 행동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효서본의 진행이라고 나왔죠. 번개가 왔으니 행위를 해라. 그래야 아무 무리 없다라고 얘기를 또 했다시피 또 저는 뭐 결론적으로 말하고 싶으면 똑바로 정신 차리라라고 말씀을 하고 싶네요. 우리가 그런 말 있잖아요. 뭐 우리가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연재해가 참 많이 일어나는 경우에도 정신만 똑바로 차려서 조상들은 그래도 비창을 잊어버리지 않고 조상들한테 제사를 지는 그런 하기 위해서 뭔가 모르게 했다라고 하잖아요. 또 번개가 오니까 큰 재물, 억조 장생을 잃어버릴 수도 있을 정도로 큰 재앙이 오는데도 오면 어떻게 피해가라 했잖아요. 그래도 그 재물을 쫓지 말라. 언젠가는 돌아오니까. 결론 한마디로 말하면 민첩하게 행동하고 두 번째 정신을 차려라.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있으면 조직에서 만약에 이렇게 성과 때문에 했다 그러면 리더자나 조직 구성원들 한 번쯤 살펴봐야 되겠죠. 이러한 성과가 과연 나만의 행동이었을까? 사장 입장에서는 이 종업원들이 저렇게 성과를 따지면 나름대로 또 기여를 했으니까 또 베풀어야 되겠죠. 그렇게 하지 않냐면 마지막 교사 부분에 나올다시피 유언이다. 말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네요. 유언이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항상 말하고 싶은 거는 우리 어머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라고 하는데 과거에 제가 뭐 고시 공부하고 결과가 안 좋았을 때 저를 위로하는 말을 인생에 별 거 있나 정신만 내가 하고자 하는 뜻만 바르고 있으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일상생활에서 아까 조직에서나 자연재앙에 있어서 내 행동을 한번 반성을 해보고 반성을 하고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번개가 치면 좀 있으면 또 웃음소리가 난다 하잖아요. 그렇죠? 이 어려움은 영원을 가지는 아니한다. 곧 사라진다. 그럼 영원히 가지 않냐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웃음소리 날 때까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뭔가 모르게 민첩하게 뭔가 모르게 해야 되겠죠. 그렇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번개 치는데 벌판에 있으면 번개 맞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요즘은 큰 나무 밑에 숨지 말라는데 뭔가 모르게 민첩하게 행동을 해야 되고 이웃이 그렇게 하면 아까도 말했다시피 효사 부분에 또 이웃의 그 말을 하면 또 잘 들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자연재앙이 당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가지 부분 민첩하게 행동을 하고 뭔가 모르게 정신을 똑바로 차려라.
과거의 조상들한테 재산을 지르는 거는 모르지만 지금은 그렇게 상황이 안 되니까 민첩하게 뭔가 뭐 행동하고, 우리가 그때 있잖아요. 뭐 세월호 사건에 있어서 가만히 있었던 학생들은 다 죽었잖아요. 그렇죠? 상황을 파악을 해가지고 빨리빨리 바깥에 나왔으면, 오늘만 제 주요 강의를 들었으면 아마 살았을 텐데, 좀 아쉽지만 뭔가 모르게 재앙이 있다 그러면 뭔가 모르게 행동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정신을 똑바로 차려서 뭔가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고 싶습니다. 자, 주역 이렇게 점이 나왔을 때는 몇 가지를 좀 요약을 해드린다면, 만약 데이트를 한다, 그럼 데이트를 한다. 큰 변화가 있을 수 있겠네요. 그럼 다툴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새롭게 이 번개는 변화가 의미가 있으니까, 그동안에 시무룩한 그런 관계였다면 뭔가 모르게 큰 변화가 있을 것 같고, 오늘 일진을 뽑았는데 이렇게 사가 나왔다 그러면 뭔가 모르게 큰 변화가 있을 수 있다. 없는 것도 생기고 있는 것도 사라지는 큰 변화가 있을 것 같다. 계약하러 갔다. 이제 계약을 내가 하러 가는데 오늘 잘 계약이 될까 안 될까라고 하면 계약이 또 잘 될 수도 있는 그런 행복이다라고. 그런데 계약하러 가서 정신 똑바로 차려야지 기분 좋다고 해서 그냥 사인했다가는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행복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여행을 갈 때는 좀 조심해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뭐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그런 재해를 당할 수가 있으니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50번째 중대 징계는 이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고요. 다음 52번째는 이번에는 번개가 두 번째인데, 다음에 이제 칠간산 중산간계인데, 중산간계도 뭔가 모르게 좀 재미난 게인데, 이번에는 아까 51번째 뭔가 빨리 움직여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움직이다 보면 좀 멈춤이 있어야 되죠. 산은 멈추잖아요. 그렇죠? 그런 뜻으로 아마 역대 조상들은 중산간계를 아마 설명을 해놓은 것 같아요. 요게 대해서는 또 재미나니까 다음 주에 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